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승부식 106회차 화요일 9월 11일 경기고요. 한국 대 미얀마 그리고 일본과 튀르키예의 맞대결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한국과 미얀마의 맞대결 지금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21 경기고요. 한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하면은 이야기가 많은데, 자, 우선은 지난 경기부터 살펴보면서 분석 시작해 볼게요. 자, 대한민국은 일단은 대한민국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키르기스스탄을 잡아내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동안 키르기스탄이 한국을 괴롭혀 왔는데 이를 결국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경기였다고 느껴졌는데요. 자, 스코어가 1대0으로 근소했다는 것이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동안 A매치 대표팀과 U23팀을 아주 잘 괴롭혔던 키르기스탄이 상대였다는 점을 감안은 해야 하지만 여전히 황선홍호의 전술은 답보 상태고요. 지난 경기에서도 정상빈의 개인기량이 초반에 통하면서 3분 만에 골을 넣었을 뿐 이후에는 골을 넣는데 관심이 없다는 듯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자, 미얀마의 현 주소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일단 면피용으로라도 본선 진출을 위해서 상당히 실리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대표팀의 실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란과 비슷하게 복잡한 국내 정세로 인해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태다. 사실상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도 크게 없는 상황인데, 자, 그나마 1승 1무 1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던 대회였는데, 자, 동남아시아 선수권이었죠. 그나마 그 1승도 최약체인 브루나이를 상대로 거둔 것이었기 때문에 미얀마의 전력을 고평가할 요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오히려 한 수 위의 상대로 서서히 전력을 회복해가는 태국에게 0대3으로 패배를 기록했고, 전력의 격차가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최약체라고 불려지는 미얀마입니다. 자, 물론 대한민국이 미얀마를 상대로도 세부적인 공격 스타일을 개인 기량에 의존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인데, 자, 1대1 개인 기량 면에서도 대한민국과 비교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배당이 1.01, 마이너스 2.5ND까지 부여된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역시나 결론을 짓자면 아무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답보 상태라고는 하지만 미얀마의 현재 전력과 비교하기에는 이르다. 자, 그리고 물론 대한민국도 개인 전술에 의존하고 있고 진출을 위해서 실리적인 스타일을 보여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황선홍호의 득점력을 신뢰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3.5 언더 쪽의 가능성이 가장 저는 메리트가 있어 보였고요.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황선홍호는 현재 득점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체급차가 미얀마와는 확실하게 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픽을 꼽자면 대한민국 승에 마이너스 2.0 같은 경우는 무승부도 괜찮고요. 3.5 언더 주력으로 추천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106회차 28.90 배당 조합입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 고정된 댓글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일본과 튀르키예의 친선 경기인데요.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월드컵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다. 자, 축구협회 사무실을 유럽에 추가로 개설하는 등 전폭적인 해외파 선수 지지를 이어가는 동시에 모리아스 감독의 지도 철학이 벌써 5년째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덕분에 세대 교체도 잘 마무리됐고 스시타카라고 불리는 특유의 패싱 축구도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독일 원정에서도 일본은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4대1 대승을 거뒀고, 자, 아시아는 물론 유럽을 놀라게 만든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번 경기 역시 4-2-3-1 시스템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토미야스와 미토마 등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가운데 분데스리가에서 잔뼈가 굵은 카마다가 이 선에서 마에스트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일본의 폼을 봤을 때 이미 최고조에 오른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이 경기 역시 쉽게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티르키예입니다. 티르키예는 피파 랭킹 41위에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한때 월드컵 3위까지 차지한 팀인데 최근에는 유독 월드컵과 인연이 없는 상황이다. 자, 선수단의 구성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일마즈와 차라노글루가 베테랑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고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 빅리그 경험을 갖춘 쇠윤주와 데미랄 센터백 조합이 골문을 지키는데 이 경기 역시 치열한 중원 싸움이 예상되고요. 이 때문에 4-1-4-1 시스템을 기반으로 변칙적인 두 줄 수비를 가져가면서 중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차라노글루를 꼭지점으로 세우는 정삼각형 형태의 보수적인 전술 운영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티르키예 역시 무패 상승세를 구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본의 최근의 경기력이 부담스러운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시작부터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경기는 독일이 몸소 일본의 위력을 재증명해줬다라고 생각했고요. 티르키예 입장에서도 신중한 승부를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행정상으로는 일본이 홈팀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유럽 내 제3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오히려 시차 적응이나 경기장에 대한 이해도는 티르키예가 조금은 높다고도 판단되었는데요. 자, 물론 일본이 다수의 유로파를 구성원에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개인 능력을 비교했을 때 차라노글루, 데미라 등과 1대1 싸움에서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기는 티르키예의 만만치 않은 상승세와 환경 적응, 전력 차이 등을 이유로 홈팀의 패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일본 승리 보겠지만 독일이 이번 경기는 일본의 홈이 아닌 제3구장에서 치러지는 경기이며 티르키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터키 승 역배당 노려보고요. 그 다음 플러스 1.0 터키 승에 2.5 언더까지 예상하면서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